네, 안녕하세요.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감정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감정 기반 사례 관리를 발표하는 오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혜지입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감정 기반 사례 관리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 사례 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기반 사례관리의 주체입니다. 감정기반 사례관리의 주체로 저희가 당사자의 역할, 그리고 복지관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로 각각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감정기반 사례관리입니다. 저희는 사례관리를 서비스 지원팀 안에서 하고 있고요. 서비스 지원팀 안에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권익공모, 그리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당사자 중심, 그리고 둘레싸람 관계 맺기, 또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6가지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정기반 사례관리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사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능력님 이야기이고요. 한능력님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그 어머님도 하지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능력님이 저희 복지관에 처음에 회사 동료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좀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능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복지관이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와 함께 좀 단둘이 살길 원하셨습니다. 네, 한능력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좀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본인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한능력님은 항상 어머님을 모시는 것과 또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답답함과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능력님께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능력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던 중 텃밭을 그동안 겪어본 경험이 있고 텃밭을 좀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딘가에 확인을 하기에는 다 전화로 안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통화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다른 동료 장애인분께서 좀 텃밭이 있으셔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고 그분께서 흔쾌히 나눠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텃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작물들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능력님이 이제 답답함과 좀 외로움들이 있으셨는데 좀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그 전화 통화 외에는 좀 알아보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좀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생활과 더불어서 그분의 좀 소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민옹호인을 연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능력님의 회사도 갑작스럽게 경영난으로 인해서 휴직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와도 함께 연계해서 긴급지원 신청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집에 혼자만 계시기 때문에 또 어머님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어서 한능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께도 좀 설득을 드리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내해 드렸고 이러한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같이 함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능력님이 또 그 이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한능력님께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아니면 LH 등 다양한 자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능력님께는 다양한 꿈과 강점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십자수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텃밭을 그동안 가꿔보신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를 14년 동안이나 다니시면서 굉장히 장기간 열심히 근로를 하셨고요. 또 한 능력님이 무언가 정보를 드리면 스스로 그것들을 신청하시고 탐색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능력님의 꿈과 능력, 재능, 강점으로 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맞춰서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을 좀 연결해드리고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서비스를 안내해드리면서 기존에 이렇게 병원과 그 회사만 있었던 한 능력님의 사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마련하셔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있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능력님이 좀 회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경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복지관 안에 있는 직업 지원팀도 좀 연계를 해서 혹시 다른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좀 갖추실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민홍보인을 연계하면서 한능력님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전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좀 사귈 수 있도록 시민홍보인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장애인분의 텃밭을 좀 소개받으셔서 그 안에서 지금 작물을 키우고 계시고요. 이렇게 사진과 같이 작물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셔서 다른 이용자분들이나 다른 장애인 가정에도 좀 나눔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김긍정님 이야기입니다. 김긍정님은 드림스타트에서 의뢰가 되었고요.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김긍정님과 그리고 경계선 지적지능인 김긍정님의 남편분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함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긍정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가 지금 현재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첫째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크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둘째 자녀도 잘 키우고 또 자신이 일을 해서 좀 경제적인 생활이 마련이 되면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희에게 이러한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긍정님 가족의 경우는 다른 시에서 저희 복지관 쪽 근처로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오산시에 있는 정보나 자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남편분이 조금 더 가정일을 좀 분담하고 그리고 아이의 양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김긍정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들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긍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다양한 꿈과 능력, 재능, 강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복지 정보들을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셨고요. 그리고 근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과 둘째 자녀도 지금 더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점과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좀 더 잘 지원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김긍정님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함께 좀 더 취업을 하셨을 때 아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우실 수 있도록 김긍정님의 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연계를 해드렸고요. 또 복지관 직업지원팀 연계를 통해서 김긍정님이 오랜 기간 잘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취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긍정님의 남편분과도 아주 꾸준히 만남을 하면서 사실 김긍정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시기도 했고 경계하시는 태도도 있었는데 꾸준한 만남과 안내를 통해서 김긍정님 남편분도 저희를 좀 이해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저희와 함께 논의하시는 좀 협력적인 태도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드림스타트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함께 김긍정님의 가족을 만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곳들과 함께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긍정님은 꾸준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근로를 하고 계시고요. 또 둘째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 놓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금정님과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김금정님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 남편분도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하시면서 김금정님을 좀 이해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의미님 이야기입니다. 신의미님은 저희 복지관에 예전에 좀 의뢰가 되었고요. 신의미님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 좀 아이의 장애 등록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미님과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만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장애 등록 시도를 하였는데 사실 신의미님이 경계선 지적 지능이었기 때문에 장애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쪽으로도 좀 등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신혜미님이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 분을 더 잘 지원하고 현재는 이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더 좀 자주 만나고 이분을 좀 더 안정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좀 계획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기 전까지 좀 저희들이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신혜미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좀 그 전에는 굉장히 저희에게 좀 경계하고 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좀 태도를 보이시면서도 상담을 거부하셨었는데요. 오랜 기간 만남을 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과거에 저희가 원가족과 또 아버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께도 좀 정신질환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으시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의미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꿈과 강점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이시고요. 근데 또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재능이 어머님께 좀 물려받았다는 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어머님과 또 나누면서 조금 더 어머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미님은 이제 좀 배우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셨습니다. 신혜미님이 사실은 자신의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약하였고 또 본인이 어떠한 지금 감정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의미님께는 시민옹호인과 멘토링 등을 좀 매칭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하였고요. 또 그리고 복지관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연계를 하면서 자신이 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미님은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에 좀 이용을 하면서 취직에 대한 좀 고민과 꿈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신의미님의 아버님이 조금 더 자녀에 대한 이해 없이 좀 취직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님께 계속 설득을 좀 진행하면서 신의미님이 지금 필요한 거 그리고 지금 신의미님이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과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지속하였습니다. 네. 신의미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좀 자원들이 있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기관들이 좀 매칭이 되어 있고요. 특히 신의미님의 어머님이 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현재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건강과도 함께 좀 더 협력해서 신의미님 어머님도 좀 그 본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옹호인과 멘토링을 통해서 신의미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였고 또 본인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또 조금 더 자립생활 기술 훈련들을 하면서 신의미님이 정말 빠르게 좀
변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도 이전과 달리 복지관에 대해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어머님도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사례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만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당사자와 저희가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이 안에서 때로는 작게도 크게도 실패와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당사자도 좀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PPT 안에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긴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강점, 꿈,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일들을 지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좀 실무자를 위한 팁을 저희 안에서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주인공은 당사자인데요. 사례관리에서 아무래도 사례관리자가 조금 더 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기도 한데 사실 이 삶의 주인공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책임진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잘 이뤄가실 수 있도록 좀 더 그 사람이 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개인의 속도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가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과 정보와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 속도에 맞추지 않는다면은 그 자원은 결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사례관리자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들을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당사자를 잘 소개하자입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저희가 만나는 이용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잘 소개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특성, 그리고 어려움들을 좀 잘 소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잘 소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모든 게 해피엔딩은 아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이다입니다. 사실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다 성공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목표들을 때로는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환경과 그 변화들로 인하여 욕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이분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하는 것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안에서 노력하는 것들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또 그것 하나가 그들의 삶의 귀중한 경험이고 또 나중에 다시 그거를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좀 부담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에 그냥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좀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례 관리자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좀 협력해서 일하는 것인데요. 사례 관리사가 혼자서만 일을 한다면 절대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연결한다든지 알아봐 드린다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그들이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고 또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팀 안에서 또 때로는 다른 팀 아니면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좀 요청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타 기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당사자들과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좀 더 두드리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고 좀 난이도가 있는 사례의 경우 더더욱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더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보기인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보기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나눌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기관의 독특성에 맞춰서 운영 생각해보기인데요. 사실 저희 기관은 좀 작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각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권익공호 그리고 사례관리 모두를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을 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권익공호팀과 사례관리팀이 나뉘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시기엔 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본인 그 기관에 맞추신 그 방식에 맞춰서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례관리 용어의 좀 변화 필요성입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은 사례관리가 좀 당사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강점을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이 용어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이러한 용어들을 좀 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들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 안에서도 좀 이러한 그 명칭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의 소진 예방입니다. 사실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아주 밀착되어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의 소진도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자의 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팀과 조직이 함께 좀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들도 사례관리자의 소진 예방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 문헌입니다. 네, 이상으로 감정기반 사례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더 앞으로 맞춰서 어떻게 좀 감정기반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얘기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